자, 여러분 영어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침착하게 여러분이 세운 시간에 차근차근 진행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제1편의 1장의 문장의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문장의 원리와 구조. 자, 첫 번째, 항상 제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바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시험에 응용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이니까요. 반복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핀다고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매 챕터마다 설정이 되어 있는 브레인스토밍의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사전 속의 품사와 문장 속의 품사를 이해한다. 자,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1번의 경우는, 자, but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얘가 사전 속으로 들어가면 단지라는 뜻의 부사가 있고요. 자, 뭐뭐 이외에 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자, 또 그 다음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의 뜻이 있고요. 자, 또 이뿐만 아니라 사전 속에 들어가면 유사관계의 대명사도 있을 것이고요. 명사의 뜻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전 속에 들어가면 적어도 8개 중에서 몇 개의 기능을 가집니다. 8개의 품사, 그 중에서 몇 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어들인데, 이것들이 문장 속에 들어가면 단 하나의 품사만 갖죠. 예를 들어서 none but the brave. 자, 이렇게 쓰고요. deserves the fair 라고 쓰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에 but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brave라는 용감한 사람이란 뜻을 이렇게 목적으로 가지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용감한 사람을 제외하고 preposition, 어떠한 사람도, 그 다음에 the fair 그러면 미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미인을 얻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의 but은 사전 속에서는 8개 중에서 5개나 6개의 품사를 갖지만, 문장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까지 들어있는 품사는 달랑 1개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자, 두 번째, 사전 속의 8가지의 품사를 우선 이해해야만 한다. 자, 거기 암기하는 방법은 명동형부 전접대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동형부 전접대감. 자, 외우는 방법은 간단하게 명동형부 전접대감, 이렇게 8가지가 있죠. 자, 이때 명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 절을 형성합니다. 주절과 종속절을 만들어내죠. 주절과 종속절 중에서 종속 접속사를 수반한다면 종속절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절이 되는데, 이때 주절은 반드시 하나만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또는 수식하죠.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합니다. 수식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를 수식하죠. 부사를 앞뒤에서 수식한다. 형용사를 앞뒤에서 수식한다. 동사를 앞뒤에서 수식한다. 문장 전체를 앞에서 수식하기도 한다. 자,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전명구를 형성한다. 전명구가 형용사 내지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대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한다. 감탄사는 슬픔이나 기쁨이나 놀람을 표시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 문장 속의 품사는 1개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죠? 방금 전에 들었던 그 예문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 이외에 어느 누구도 미인을 얻을 자격이
없다. 그죠? 용감한 자만이 미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문장 속의 단어 벗은 사전 속에서 몇 개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사전 속의 벗은 명사, 전치사, 부사, 유사관계 대명사, 동사, 접속사 등으로 쓰이며 6개의 품사 기능을 가진다. 자, 네 번째, 대명사 너는 주어로, 벗은 전치사로, 더 브레이브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디저브는 동사요, 더 페어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3형식 형태를 취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은 영어 문장의 아주 핵심이죠. 다섯 번째 규칙. 주절 플러스 주절은 절대 불가능하며 주절, 주절도 절대 불가능하다. 자, 이 주절이 2개씩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원칙이 영어의 문장을 만드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얘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원칙에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바로 영어의 문장의 형성 원리입니다.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she is very honest. 그녀는 무척이나 정직합니다. 자,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정보는 전달이 됐지만 쓰는 방식에 있어서 대문자로 쓰고 마침표까지 완벽한 문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주절과 주절이 컴마 하나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영어의 문장이죠. 따라서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she is very honest. 마침표. I like her. 마침표. 이래서 나는 그녀는 무척 정직합니다. 마침표.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마침표. 이렇게 주절의 동사를 하나만 써서 문장을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이것을 우리는 단문이라 한다. Simple sentence. 맞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She is very honest. 자, so 또는 and I like her. 자, 그녀는 무척이나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왼쪽에 있는 단문과 오른쪽의 단문 사이에 단문이 단문으로서 성성이 되는데 단문과 단문 사이에 등위 접속사를 넣어서 무겁게 만든다. 중문이라고 합니다. compound sentence.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주절, 주절 플러스 주절이 안 되는 것을 이런 문장의 패턴에서 2가지 치유책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쓰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s she is very honest. 그녀가 무척이나 정직합니다.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써도 문장이 맞고요. 또는 I like her.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she is very honest. 그녀는 무척 정직하니까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2개 다 맞는 문장으로 앞에는 부사절, 주절, 그 다음에 앞에는 주절, 부사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절 하나를 반드시 넣어준 상태에서 앞뒤에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을 만들어주면 이것을 우리는 복문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절, 주절은 주절 플러스 주절은 절대 불가능하다의 치유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3가지. 단문, 중문, 복문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가 바로 영어 문장의 확실한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절은 불가능하다. 주절은 불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에서의 모든 영어 문장을 기술한다. 하나의 완전한 문장은 하나의 완전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바로 중요한 핵심 모티브가 되죠. 그죠? 자, 1형식의 문장과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번째, 완전한 문장의 전제 조건은 주절 한 개를 반드시 가지며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 즉 연결사인 접속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늘려쓰기 한다.
자, 따라서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칠판에 나와 있는 것은 주어 동사 하나만으로 문장의 주절을 완성해 놓고 단문, 그리고 중간에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단문과 단문이 연결되어지는 방식, 이것이 중문, 그리고 종속절, 주절, 주절 플러스 종속절로 만들어지는 방법, 이것이 복문, 그리고 마지막에 단문, 등위 접속사, 복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등위 접속사를 중간에 두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She is very free now. 자, 그녀는 무척 한가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and 씁니다. 그리고 she wants to see the movie. 자, 그녀는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 자,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 She wants to see the movie. 그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있어서 단문과 and 단문의 개념이니까 얘는 중문이면은 분명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컴파운드 센턴스가 되는데, 자, 혼자 영화 보러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녀는 무척 현재 한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if I am free to라고 싹 썼어요. 만약에 나도 지금 역시 한가하다면, 만약에 내가 또한 한가하다면 그녀는 나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노란색의 문장이 없을 때는 중문의 역할로 만들어졌었지만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단문, 그리고 등위 접속사 뒤에 종속절, 주절로 만들어져 있는 이게 복문이잖아요. 그죠? 복문. 그러면 단문, 등위 접속사, 복문의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혼합문이라 합니다. 혼합문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 문장까지 영어의 문장은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문장의 원리와 구조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자, 팔품사와 문장 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한 문장을 형성하는 단어들은 제각각 8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팔품사라 한다. 이러한 8가지 종류의 단어들을 우리 문장 안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문장의 주 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와 수식어로서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거기 8가지 품사 보세요. 명동, 형부, 전접, 대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내용이 자세하게 거기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사람이나 동물 등 세상 만물에 붙여진 이름이죠.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죠. 이 두 개가 만나면 이제 문장이 될 텐데, 대신 명사는 그냥 명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명사는 명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살을 찌우겠죠. 그 살을 찌우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 요 개념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명사다, 명사구다, 그죠? 명사절이다.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단어구 절을 먼저 설명드리면, 자, 명사도 될 수 있고 또는 내지는 형용사도 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단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love 그러면 이것이 사전 속에서는 명사인 love,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다란 동사도 될 수 있죠. 근데 여기다 혹시 이렇게 ly를 딱 붙이면 lovely boys, lovely girls.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죠? boys, 아이들.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명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의 설정으로서 문장 속에 등장하면 걔가 좀 살을 찌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boy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명사지만 lovely
보이즈 이렇게 써버리면 형용사 명사의 형태로 단어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보이즈라는 명사가 형용사를 가지고 명사구가 되었습니다. 자, 단어가 이렇게 2개 이상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구라 합니다. 하지만 구에는 절대 동사가 들지 않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말이 클로즈거든요. 클로즈라는 말이 들어가야만이 이 안에 동사가 포함된다는 건데 영어에서 절은 2가지밖에 없죠. 주절과 종속절. 자, 주절은 S1, V1 이렇게 표시합니다. 종속절은 항상 종속 접속사가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그 뒤에 S2, V2 제가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이 S1, V1 주절을 표시하셨구나. S2, V2 종속절을 표시하셨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이런 문장으로 역시 절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때 명사절은 어디에 속하는 거냐? 이 종속절 중에서 하나인데 종속절은 3가지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명사절. 자, 앞으로 제가 명사절은 이렇게 대괄호 분석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3가지의 종속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종속절은 수천 개가 있어도 주절이 없다면 그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주절을 반드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주절이 있는 상황에서 종속절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이것이 복문이고 문장이 옳게 되는 포멀 센텐스가 되는 거거든요. 주절은 뭐 반드시 주절 콤마 주절은 안 되지만 하나의 주절만 있다면 문장이라고 인정하고요. 형식 결정도 주절의 주어 동사 가지고 우리가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반해서 물론 형식은 5개가 있죠. 종속절은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명사절은 이렇게 나눠주고 자, 이 명사절은 몇 개가 있느냐? 6개가 있습니다. 적어볼게요. 1번 왓절, 뭐뭐 겉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2번의 대절,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 3번의 whether, if, 인지 어떤지라고 하는 접속사 명사절, 4번째 간접 의문문,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명사절을 만드는 경우, 5번째 복합 관계 대명사절, whoever, whosoever, whomever 따위가 여러분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을 만들어내면 명사절이죠. 6번째는 관계 부사가 앞에 선행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행사를 가지고 있을 때 선행사 포함 시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명사절로 합니다. 자, 6번째가 좀 난해하더라도 좀 기다리시면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사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까지 가는데 우리가 명사구를 여기에서 형용사 명사의 형태만 명사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명사구는 자, 이렇게 형용사 명사도 될 수 있고 관사 명사도 될 수 있고 또는 관사, 형용사, 명사도 명사구가 될 수 있고 또는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돼도 명사구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뭐가 명사구가 있는가 그러면 2번째는 투부정사. 투부정사도 명사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명사구도 되고 형용사구도 되고 부사구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도 명사구가 될 수 있고요. 동명사도 명사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의 명사구다 그러면 형용사 명사, 관사 명사, 관사 형용사 명사,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관사 부사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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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이런 식의 형태들 투부정사, 동명사 2가지는 준동사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사구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문장의 절을 형성하죠. 형용사는 성질, 상태,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그죠? 형용사절. 여러분 관계대명사 후, 후주, 훔 이런 게 형용사절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부사절. 즉 접속사가 만들어내는 시간,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할 때, 뭐뭐 한다면, 뭐뭐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죠. 자, 그래서 부사, 부사구, 부사절로 만들어지는 부사의 기능까지.
자, 그 다음에 전치사는 명사나 명사구 또는 명사절, 대명사 등을 뒤에 두어서 목적어로 전명구의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접속사는 단어나 구절,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대명사는 반복의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러한 의미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명사, 명사구 따위를 대신하는 말이고요. 감탄사는 기쁨, 슬픔, 놀람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자, 그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성분은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자, 그래서 문장의 주 성분은 자, 문장의 주 성분이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그 다음에 이제 수로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거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대명사, 대명사구, 수로는 동사, 동사구가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 성분인데 주어하고 수로를 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수식어다 그러면 일형식, 주어, 동사, 보어가 있다 그러면 이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다면 삼형식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사형식, 오형식으로. 자, 좀 더 진행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장의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네 가지의 핵심적인 어구가 있는데 주어는 수로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그죠? Birds fly in the sky. 새들이 납니다. 하늘에서. 그죠? She is here. 그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핵심적인 동사의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는 말이고요. 서술어는 동사로서 동작, 그죠? 달리다 또는 뭐 역시 박수를 치다 그리고 뭐 걷다 이런 것들이 동작이고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믿다, 닮다 뭐 이런 것들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목적어는 동사 자체가 뒤에 어떠한 대상을 가져야 동사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읽었다, 책을 읽었다, 소설을 읽었다, 그 간판을 이런 식으로 뭔가 무엇을 읽었다, 뭐뭐를 이란 말이 첨가될 때 이것을 목적어로 하죠. 보어는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She is sick. 그녀는 아프다. She i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sick과 happy가 주어를 보충해 주니까 주격 보호고요. She makes me happy.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She makes me angry. 그녀는 나를 화나게 만든다. makes me angry, makes me happy. 이래서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angry와 happy가 역시 목적격 보호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식어 1, 형용사 상당어구가 명사나 명사구를 꾸며주거나 보충해 주는 것을 수식어 1로 보고요. 부사 상당어구가 꾸며주는 것을 수식어 2라 하는데 보시다시피 문장에 이렇게 핵심적인 어구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렇죠? 이 수식어는 문장의 주 성분을 두고 수식어가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지죠. 형용사 기능, 부사 기능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한번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총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져요. 자, 단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수식어도 있고 단어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수식어도 있습니다. 물론 얘들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예요. 단어가 3개 이상 모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very good 할 때 very는 수식어고요. this time 그러면 이번에 할 때도 수식어고요. I walked 10 miles 하면 나는 10마일을 걸었다. 10 miles도 수식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all over the world도 마찬가지. 두 번째 수식어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로 이어지는 전명구가 수식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수식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형용사, 부사 기능이 수식어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후절, 위치절, 대절과 같은 선행사를 앞에 두고 있는 관계대명사절이고요. 여섯 번째는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 개념의 수식어인데 다섯 번째는 형용사절, 여섯 번째는 부사절,
이런 것들이 바로 수식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준동사가, 준동사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여기에 있는 명사구에 속하는 것이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 부사적 기능은 세 번째 수식어에 속하고요. 분사도 마찬가지, 분사 구문일 때는 부사 기능이고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할 때는 형용사 기능이죠. 그래서 뒤에 두 개는 절 개념이고 앞에 3, 4번은 준동사 개념이고,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수식어의 형용사와 부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6개로 나누어서 수식어의 개념에 넣어봤고요. 특이하게도 그런데 명사절도 6개가 있어. 핵심적인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런데 제가 연구해낸 건데 이것도 수식어를 보니까 6개가 있어요. 얘들 가지고 우리가 그죠? 문장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우리가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문장 성분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 절 개념의 이해. 자,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절을 이해하려면 구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구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동사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핵심을 이루며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주어 동사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절, 클로즈라고 한다. 이때 자, 절을 필수적 요소인 주절과 선택적 요소인 종속절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의 완전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따라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은 주절과 종속절이 만들어내는 복문을 형성하기도 한다. 복문 속에서 종속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문장의 패턴을 익히는 데 매우 중요하며, 주절은 필수 요소라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존재해야 하면서도 단문, 중문, 복문이라는 원리를 만들어낸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문 formal sentence는 자,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이 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의 이해에서는 보시다시피 종속절은 명사절 1번 테마, 그래서 A, B, C, D, E, F 6개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1번은 왓절, 2번은 대절, 3번은 웨더절, 4번은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내는 절, 그 다음에 5번째 복합관계 대명사절, 6번째 관계 부사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6개를 잘 이해하시면 문장 구조를 보는데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절은 앞에 형용사절이라는 게 뭐예요? 형용사 기능이라는 거지. 형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 대명사 꾸며주거나 보충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마 후 쓰면 이것이 보충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를 후가 그냥 수식하면 이것은 수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자, 부사절 세 번째. 문장 속에서 부사가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절로서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원인, 비교, 대조, 결과, 목적 등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읽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면 여러분이 좀 그렇고요. 한 예시로 간단하게 이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 6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런 건 이런 거잖아요.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보시다시피 명사절이 갖는 게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시험에 아주 감초예요. 그래서 보세요. What is important?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해서 what절이 딱 끝나요. 중요한 것은 is not money, 돈이 아니라 but 건강이다. 그죠? health. 이래 쓰면 얘가 What is important이라는 명사절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동사 주격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아니라 건강이다. 이 형식 문장이지만 이렇게 명사절 what절은 뒤에 동사가 나온다든지 해서 불완전 문장이 나와요. 하지만 보세요. That man is mortal.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그죠? 영원히 살 수 없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마련이라는 사실은 is known to people.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럴 때 보시면 명사절로서
왓절과 대절의 차이는 뭐예요? 그죠? 위에 있는 왓절은 불완전 문장으로서 뒤에 요소 중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비어있는 절이고, 대절은 접속사로서 완벽한 완전한 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명사절은 불완전 문장이 나온다. 물론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라는 것은 의미가 없이 그냥 연결하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정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익혀야 되고요. 자, 웨더하고 접속사 that과 웨더의 차이점은 의미의 차이입니다. 웨더는 반드시 인지, 어떤지, 인지, 아닌지 이런 식의 의미가 필요로 될 때는 that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볼까요?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물어봤다. blank, I would come back. 자, 내가 곧 돌아올 것인지 어떤지 그때 그는 나에게 물어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죠? whether, 내가 곧 돌아올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간접 의문문이에요. 얘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쪽에 설명드릴게요. 간접 의문문이 뭐냐? 자, 보세요. Are you okay? 너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직접 의문문이죠. 그 다음에 when did you come back? 너 언제 돌아왔니? 그죠? 아빠가 늦게까지 TV 보시면서 기다렸는데 안 왔다가 아침에 너 몇 시에 돌아왔냐? 그죠? 이런 식으로 when did you come back?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직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은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동사와 주어가 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은 이렇게 도치되어 있는데, 간접 의문문은 이거예요. 그죠? I don't know. 자, 그 다음에 써볼게요. when, 언제, when, 그죠? She came back. 자, 딸이라서 이제 걱정하시는 아빠가, 그죠? 밤에 늦게까지 안 왔던 딸을 걱정하면서, 그죠? 어머니께 여쭤봅니다. 그죠? 메어리 언제 돌아왔어? 모르겠어요. 언제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는지. 보시면 I don't know. know란 타동사 뒤에서 언제 그녀가 돌아왔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되면 접속사, 즉 의문사, 주어, 동사, 언제, 의문,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때 when did she come back? 이걸 직접 의문으로 만들어 봐요. 원래 직접 의문 만들면 이거 아니에요. When did she come back?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리고 퀘스천 마크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쓰이는 건 직접 의문문이고, 의문사 주어 동사의 정상적인 어순.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정상 어순으로 쓰고, 그리고 반드시 무슨 절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명사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명사절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간접 의문문이라 한다. 자, 좀 더 다른 것들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데, 거기 여러분 그 간접 의문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사이드에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공식일 또는 공식이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보시다시피 그런 것들도 잘 읽어보시면서 교재의 좌우측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한번 재치 있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제1장의 문장의 구성 원리에서 배운 것은 뭐예요? 그렇죠? 문장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서 빨리 수식어와 함께 붙여주면 그것이 의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reading comprehension이 되는데, 영어의 시작은 문장이고 영어의 끝도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분석하는 힘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주절, 주절 플러스 주절은 절대 쓸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단문, 그리고 중문, 그리고 복문, 그리고 혼합문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런데 주절은 하나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복문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복문은 종속절이라는 얘기인데 종속절은 몇 가지가 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그런데 명사절은 제시한 것처럼 이렇게 6개의 명사절이 문장에서 등장할 수 있는데 특히 1번, 2번, 3번, 4번은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형용사절은 수식어 중에서 5번째 수식어, 부사절은 수식어 중에서 6번째 수식어로서 문장 속에 등장할 테니까 그것들을 주절과 잘 어울리게 문장을 형성해 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셨다가 동사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